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3월 3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또다시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미처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사퇴를 할 때는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 전원이 같이 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설득을 할 수도 없겠죠.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마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를 또 띄워야 되는데, 일단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이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새로운 이 팀을 꾸리든지 공천관리위원회를 또 꾸리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직접 밝혔습니다. 여의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공천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정현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지 기준으로 하면 48일 만이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64일 앞둔 한 두 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공관위원장이 두 번째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정현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의를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중앙당에서 공천심사를 하기로 했죠. 그전에는 시도당에서 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서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확정됐다. 자, 그래서 임무를 다했으므로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은 이 경선도 다 관리를 하고 마지막까지 이 전국의 공천자들을 확정하고 나서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선대위원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자, 그런 수순을 보통 밟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중에 다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또 서울로 오세훈하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이 경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산, 대구 이런 것들도 아직 이 핵심 지역들이 아직 지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다고 하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정현 위원장은 13일 공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을 했다가 이번 달에 이틀 만에 다시 복귀를 했었죠. 그리고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었다. 그 문제, 오세훈이 무슨 혁신선대위를 요구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 이선 퇴진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갈등을 빚었고, 또 대구의 중진위원들 일괄 컷오프를 주장을 했다가 공관위 안에서 또 혼선이 벌어져서 큰 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그때 전격적으로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장동혁 대표가 찾아가서 경기도 모처로 찾아가서 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공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이후에 대구에서 두 사람 여론조사 사실상 1위, 2위를 달리고 있던 두 사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를 했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도 했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무소속 출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로 어제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왜 그러면 이렇게 사퇴를 했느냐? 한쪽에서는 본인이 전남 강주 통합 특별시 시장 출마 의사를 한번 밝혔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지만은 그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출마한다는 것이 확정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또 다른 이유가 발생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겠죠. 일단은 오늘 상황에서 한 두 가지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경기도지사 지금 후보가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오겠다고 했었죠. 뭐 경제를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과 접촉도 하고 뭐 했다고 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런데 오늘 유승민을 영입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거듭해서 끝내 무산됐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공천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이정현 위원장은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로 여러 노력은 했지만 본인의 뜻을 저희는 존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유승민 영입이 완전히 이제 불발이 된 그런 상황에 경기도지사에 뭐 마땅한 지금 후보가 없습니다. 뭐 양향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2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체급이 약하죠. 그래서 경제인 영입설 이런 것들도 계속 있었지만 그것도 아마 무위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 사퇴 선언을 하는데 한 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리얼미터에서 이 지지율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대구 방송 TBC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28일, 29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그리고 그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 누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이렇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5%, 거의 절반이 김부겸 전 총리를 지목을 했다. 그런데 2위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불과 15.9%입니다. 그것이 격차가 33.6%포인트에 달했고, 그 아래가 이제 유영아, 윤재옥, 홍석준, 이재만, 최은석, 주로 이제 2%에서 5% 사이. 자, 그래서 가장, 지금 두 사람이 컷오프된 상황에서, 주호영, 이진숙이 컷오프된 상황에서 가장 앞서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추경호 의원인데, 추경호 의원마저도 15.9%, 그래서 김부겸은 49.5%, 33.6% 격차가 났다는 발표가 이제 김부겸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처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음, 잘 모름, 부동층이 20.3%, 예년의 2배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실망을 했지만은 김부겸을 찍지는 않겠다고 하는 유권자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컷오프에 따른 영향 아니냐. 자,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부겸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하고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도 전부 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김부겸, 추경호 대결에서 52.3대 36.6, 그리고 김부겸, 윤재옥은 56.9대 29.0, 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선 후보들은 더 처지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38.7, 민주당은 33.2, 오차범위 안에서 들어갔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 그래도 그 전에 영남일보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1대1 가상 대결에서 김부겸 총리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이 구도로 그대로 되면은, 물론 나중에 이 후보가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지지만은, 상황이 달라져서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 주호영이나 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도 무소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3자 대결이나 4자 대결 생기면은 이거 뭐 승부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또 책임을 진다고 하고 이 사퇴를 한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면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상황인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위원장 복귀를 다시 설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금 한 7군데가 확정이 됐고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한 서너 개 더 생기면 10개 이상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재보선이 같이 열리면은 따로따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정현 위원장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갔으면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꾸려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담배도 짓지 못하고 나갔으므로 그렇다고 두 군데를 또 따로 구성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나머지 지방선거에서 미처 다 마무리되지 못한 대구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고 나머지 공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그 공간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는데 모쪼록 이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외부에서 인물을 물색을 하든지 내부에서 좀 어느 쪽 진영에서도 환영을 받는 그런 사람, 그 당 안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잘 물색을 해서 이 새로운 공간위를 꾸려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황이면은 그동안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명, 거듭된 2사람, 무소속 출마를 거론하고 있는 2사람을 포함해서 기존에 8명, 원래 9명이었고, 뭐 9명이든 8명이든 어쨌든 2사람, 이진숙, 주호영 2사람을 경선에 포함시켜서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새로운 공간위가 하루속히 출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진전된 내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